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기 좋은데. 그리고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어쨌든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발언을 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격에 맞는,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런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대통령 국회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라니. 네네. 여기 저 민주당이 이쪽으로 오시고 먼저 세 분 대표님과 대통령 저기 우리 대표님 오시죠. 네, 우리는 쪽으로. 자, 저희 뒤로 빠지고요. 아니 지금 일단 세 분이 찍고. 손도 잡고 한번 찍으면 어때요? 네네네. 선생님 그 손을 이렇게 한번 좀 가운데로 이렇게 뭉쳐주시면 안 그렇게 됩니까? 하면 또 아까 했어. 아 그래도 또 이렇게 잡게 해주시는 건 다르죠. 그럼요.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서실장님하고 대변인들. 네, 같이 이어가십시오.
우리 여당 대표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먼저 하십시오. 순서 정해놨습니다. 순서 정해. 마이크가 없어서 시간 되면 저 마이크 꺼질까봐 걱정할 염려가 없어서. 그리고 저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조지아주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맹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함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곧 취임 100일을 맞이시는데 그동안 이렇게 짐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짐을 여당과 또 야당과도 함께 나누시면 조금 더 그 무게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 드리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협상의 결과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북중러의 위협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또 국내 기업들의 기업 환경도 또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용도 악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도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건들을 살피셔서 기업들이 숨쉬고 원활히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여건이 녹록치 않고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결국 코스피 5천도 허망한 부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5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고 결국은 경제가 바탕이 튼튼해야 주가도 받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살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수요자 욕구와는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 중심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표현하는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소비자는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공중전화를 계속 늘리면 수요자의 수요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이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100일의 즈음에서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계속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어쨌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기를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외국에 바라보는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런 여러 법안들, 특히 특검을 연장하거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이런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이 강행이 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정치적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런 균형추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대통령과 함께 소통하면서 민생을 다시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출발이 돼서 이런 소통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결국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써오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써왔습니다. 네. 여러 국정 현안에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여야 옥천 회동을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폭력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을 빨리 안전하게 모셔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구금되었던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긴급 총력 대응 지시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무사하게 귀국을 하게 될 수 있게 된 점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서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경제 발전으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다시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 주가지수가 3,200을 뛸 만큼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또 연설도 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잘 성공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말이면 경주 에이펙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면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소통, 창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길을 찾아야 한다. 아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만난 만큼 오늘 좋은 대화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오신 국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와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위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제도권 정당은 이런 내란 종식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개의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합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야 됩니다. 외교, 안보, 국방에는 특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국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만큼 외교, 안보, 국방만큼은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우리 박준표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활동을 같이 했었고, 또 박성원 대변인도 논평하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여야가 덕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하루빨리 다시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을, 그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폐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유와 번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대의 부름을 받았던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녕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스스로 완전히 실패한 관세 협상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뻔뻔합니다. 관세 협상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관세 협상이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숙청과 종교 탄압을 멈추라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결국 이럴 것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 저들의 DNA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대신해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녕 대한민국은 안녕합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할머니는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용광로 앞에서, 미싱 앞에서, 이영만리 독일의 탄광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국민 모두의 기적입니다. 거친 시대를 살면서도 폭압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꽃을 피운 그 힘,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위대한 국민이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마저 도적질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온 선조들과 함께 이 땅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저는 조국 수호와 민주화의 정신이 깃든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행동이 아닙니다. 분노에서 멈춘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꿉시다. 함께 싸웁시다. 애국 시민이여, 함께 싸웁시다. 위대한 대구 경북의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정권은 국민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투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광장의 모습은 기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윤어게인 스탑 더 스틸 깃발이 나부꼈고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당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를 외쳤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 헌정유린 세력에 기대어 반전을 꾀하는 반동의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네, 오늘 회의를 열기에 앞서서 인천 자유공항을 찾아서 메가더 동상 앞에서 참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이었습니다. 그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도시입니다. 인천을 통해 근대화의 시대가 열렸고 인천을 통해 자유를 지켰습니다. 이제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된 인천항 내항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얼굴을 바꾸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제2의 황금기를 열어갈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당이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경인 전철의 지하화도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의 단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장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고 주민의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 인천, 서울, 경기 지역 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3연육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주요 길목입니다. 공항 접근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국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인천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합리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지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납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휘청이는 경제 현장,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민생의 최전선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습니다.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분한 자세로 국가 차원의 대처를 기다려주고 계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불편 최소화, 재발방지 대책의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권력기관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존재해온 78년간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 관봉돼지 분실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러니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지난 5월 14일 날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입니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합니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합니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지요.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의 사법 독립은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얼토당토하는 개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이상입니다.